반갑습니다.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전에 진행했던 정확한 그 문제 분석 능력 향상이라는 섹션에 이어서 코딩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가지 기술을 IT 시각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왜 가독성을 높여야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이티백과에 가독성이라는 것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북디자인 가독성은 아무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일단 가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한대요. 근데 그러면 프로그램 가독성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보고 코드가 의도하는 동작이나 알고리즘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뜻으로 약간 좀, 그래서 결국 가독성이 안 좋은 코드는 그 버그를 유발하고 효율성 저하, 그다음에 중복 위험성이 여겨진대요. 그래서 이런 가독성 높은 코딩을 하려면 코딩 스타일하고 관계가 있는데 다음 같은 요소가 있대요. 일단 들여쓰기, 그 다음에 이름 짓기, 변수 정하기, 그 다음에 주석 처리, 팩토링이 있는데요. 이 주석 처리,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팩토링이라는 것은 이 코드를 단순화 시키는 거거든요. 원래는 리팩토링이라 하는 건데, 코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코드를 다 짜놓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을 리팩토링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장 시험에서,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견고한 프로그램을 빨리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가독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주석 처리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석 처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고 코어워크를 했을 때 남한테 어떤 다큐멘테이션 문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저 혼자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일단 원래는 잘해야 되는데 주석 처리는 하지 맙시다. 가능하면 주석 처리는 하지 마시고, 팩토링 지금 시간 없는데 이거 다시 쳐다보고 코드를 단순화 시켜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버그를 잡고 버그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들여쓰기하고 이름 짓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독성 높은 코딩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변수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들여쓰기 부분, 그 다음에 그 입력 신호를 상태로 보는지 시그널로 보는지, 그 다음에 일관성 유지하기,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어떤 그 코드 컨벤션, 코딩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전제조건, 입력 제어, 그 다음에 초기화,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하는 이런 코딩 컨벤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소개해 드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나름의 코딩 패턴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이름 짓기인데요. 변수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쪽에서는 변수 이름, 네이밍 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파스칼 케이싱, 파스칼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멜 케이싱이 있고, 그다음에 GNU 네임 컨벤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그 네이밍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가독성 문제에 있어서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그 네이밍 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파스칼 케이싱, 그 다음에 카멜 케이싱, 그 다음에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는 개발 툴들은 헝가리안 노테이션 방법을 쓰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 가서 이런 그 변수 이름을 넣을 때, 이 변수를 잘 넣는 것은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 파스칼 케이싱으로 한번 변수를 한번 만들고,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인데 스타트 버튼이다. 그러면은 변수 이름을 이렇게 파스칼 케이싱인 경우는 그래서 그 과거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멜 케이싱 같은 경우는
시작을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고요. 헝가리안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속성을 앞에를 소문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로트 램버는 PL 언더바를 중간에서 그 복합어의 그 간격을 언더바로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는 이건 이제 현업에서 실제 사용했을 때의 방법이고, 우리는 주로 이제 그 기능장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걸 시험 문제의 지문 자체가 PLA, PB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그대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푸시 버튼 A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P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카멜 케이싱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헝가리안 노테이션 방법으로 쓴다면은 예를 들어서 PL 언더바 A 아니면은 소문자로 PL 언더바 A 아니면 대문자 PL L 언더바 A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런 그 변수 이름을 할 때 우리가 또 가능하면 이게 나열된 순서가 이거라면 출력 램프는 헝가리안 노테이션을 썼고요. 그러고 또 중요한 게 이 디바이스 명하고 변수를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PLC CPU 타입에 따라서 P0부터 시작을 하고 출력은 P40부터 시작한다 해주고 나서 이건 엑셀에도 있는 자동 칸 채우기 기능을 해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호버링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위치에 클릭 누르고 드래그를 밑으로 쭉 드래그 상태로 늘려주면 자동으로 칸이 디바이스명이 그 순서로 채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은 40부터 드래그 쭉 하면 P44까지 출력 디바이스명으로 어드레스 어사인이 된 거죠. 주소가 어사인이 된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초기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짠다고 보면요. 프로그램을 짠다고 보면 상태 변화 SSA가 ON이 되는 것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F3을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변수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SSA 하면은 알아서 이 SSA로 그 커서가 가서 그 선택을 딱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변수를 제대로 입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잘못된 없는 SSE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얘는 또 새로운 어떤 변수명인 줄 알고 디바이스명하고 매칭하라는 이런 추가적인 그 다이얼로그가 올라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지금 변수 이름을 잘못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서도 잘못된 변수 입력을 막아주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도 변수를 입력해야 되지만은 프로그램을 짜면서도 잘못된 변수나 잘못된 디바이스명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준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다이얼로그가 나오면 내가 지금 변수를 설명을 잘못했구나 다시 취소를 하고 그래서 SS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확히 이렇게 SSA가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스명과 함께 보면은 이런 거죠. P32 디바이스명은 P32는 변수 이름은 SSA다. 셀렉트 스위치 A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독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들여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들여쓰기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언어가 있다면 파이썬이라는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게 팩토리얼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법에 대한 함수를 좀 표현한 건데요. 보면 자기 자신을 제기 호출을 했죠. 이게 이제 파이썬으로 하면 이렇게 간결하게 파이썬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C로 표현할 때는 이게 잘 들여쓰기를 하면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보면은 파이썬은 들여쓰기 하는 이 계층의 단계를 가지고 이 블록 그러는 이 큰 대괄호를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C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이라는 거죠. 그 결국 같은 함수인데 이게 가독성이 높습니까? 이게 가독성이 높습니까? 들여쓰기를 한 이 코드가 가독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고요. 그만큼 들여쓰기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독성에 있어서. 우리 예로 우리가 관연도 67-2의 그 CTU 방식으로 했던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select switch가 이런 조건이라면 그러면 then M0가 출력이 되고요. else 아니면은 M10을 출력해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if 만약에 M0이면 이런 조건을 보면 이런 조건인 경우에 M0가 출력이 나오면 if then 들여쓰기를 여기까지 들여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등한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하고요. 또 여기 하나 조건이 푸시버튼 4, 푸시버튼 B를 폴티브로 눌렀을 때 이런 조건을 수행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else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그 else에 대한 조건이 발생하면 이런 조건을 수행해라. 이렇게 들어쓰기를 하게 되면 실제 여기 M100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전체가 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프로그램의 가독성에 있어서 이런 들어쓰기를 잘 함으로써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그 프로그램 코딩 방법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가능하면 어떤 계층적 들어쓰기, 근데 이걸 이제 캐스케이드 계단식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을 계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들여쓰기 방법이 프로그램 가독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가독성 높은 그 코딩 방법 중에서 이어서 상태 정보와 어떤 시그널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죠. 이걸 시그널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상태 정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메모리를 건너뛰는 방법. 우리가 좀 문제가 좀 패턴이 한 3가지씩 두 가지 내지는 3가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변수 이름을 어떻게 건너뛰면서 중복을 피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복잡한 그 어떤 조건들에 있어서 그 중복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이런 조건을 계속 달고 가는 게 아니라 M0로 대칭을 시켜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시켜서 그 조건을 가져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코딩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입력 제어, 그 다음에 초기화, 출력, 이런 그 순서를 가지는 코딩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이 방법이 왜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